오늘 5월 10일 다섯 번째 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오늘 또 한 분은 또 면접이 있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면접 끝나는 대로 오시겠다고. 네. 우리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도 우리 남부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또 무슨 다른 강의 때문에 면접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시간은 제가 할 거고 나머지 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내주셔서 강의한 발표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줌에 관한 기본적인 기능을 우리 초기에 한번 했었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 지금 메모장을 띄워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교환을 한번 열어놓고 보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파일은 보내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교재를 하나 직접 구매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교재를 지금 앞에 펼쳐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DF 파일로 보여는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재를 보면서 밑줄을 쳐가면서 마킹하면서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남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빌려 쓰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 이런 과정들이. 예, 조금은 불편한 거는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성인 학습자다 보니까 그럭저럭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럭저럭 잘 따라오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다가 이제 어디가 막힌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할 그런 정도가 되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란 얘기죠. 음.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채팅하는 걸 한번 볼게요. 채팅이라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 줌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때 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눌 거냐, 비공개로 대화를 나눌 거냐, 아니면 줌에 있는 채팅 기능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단톡방에서 따로 대화를 나눌 거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 과제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파일을 2개 보내드렸고, 제 이메일 주소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대화창이죠. 예. 뭐냐, 우리 이도현님이 과제를 하나 제출해 주셨는데 다운로드 받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는 해보셔야 되겠고, 네, 하나 받았고요. 일단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면 채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누르시면 오른쪽에 채팅창이 열리고요. 네, 이때 수신자가 누구인지, 특정 암호계인지 아니면 전부인지, 모든 사람한테 보낼 건지 아니면 특정 사람한테만 보낼 건지. 그래서 이도현 선생님께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유튜브 채널 기획을 보내주셨어요. 저한테만 온 거죠. 남들은 못 보게끔. 그래서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답변은 보냈어요.
유튜브 채널 기획서를 보내주셨네요. 유튜브 채널 기획서. 이따가 이제 선생님이 뭐 발표를 해주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보내주신 거는 우리 김경희 선생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오시면 직접 발표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계획서 쓸 때 조금 여러분한테 요렇게 좀 한번 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 잘 쓰셔야 돼요. 이거는 저한테 보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남부센터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0 플러스라든지 이런 교육기관들이 지금 이제 하반기, 후반기,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강의안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몇 군데 보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인지라는 거를 전공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거기는 항목은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에서 학부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경력, 자격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난이 있으니까 그거는 쓰시면 되겠고, 저한테는 이걸 안 보내셔도 되고요. 기관에는 당연히 보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좌 이름은 뭐로 정할 거인지. 참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은요, 제가 이제 여성발전센터에 강좌를 이제 개설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그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 강좌명만 보고 신청을 해요. 내용은 안 보고요. 내용을 봤더니 몰라, 어려워, 이러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곱셈 나눗셈을 배우러 오시면 어떨까요?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을 알아야 곱셈 나눗셈도 알고 그 전에 구구단도 외워야 되는 것처럼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기초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 강좌 이름을 무조건 유행하는 단어로만 쓰기도 참 애매한 게, 강좌 이름만 보고 신청하신 분, 예전에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는 강좌를 개설했는데, 엑셀로 하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인데 컴퓨터 활용하는 과정인 줄 알고 신청하신 분도 여럿 있었어요. 첫날부터 엑셀 설명하니까는 이런 거 안 배우고 컴퓨터 활용하는 거 배우면 안 돼요 라고 하시길래 조금 느낌이 그래서 여쭤봤더니 컴퓨터 활용하는 건 줄 알고 신청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수강 취소 처리해서 그만 하시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강의를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센터의 홈페이지에 가면 강좌 이름과 강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팜플렛만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팜플렛만 보고. 그러면 거기에는 수업 내용이 없으니까 제목만 보고 신청하는 거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 관리 기능 라든지 뭐 PC 관리 기능, 그러면 PC 관리를 어디까지 배우는 건지를 알고 오시면 좋은데, 무작정 PC 관리하는 건 줄 알고 배우러 왔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너무 모르셔가지고 설명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강좌 이름, 강의 내용, 개요, 그 다음에 이 강좌를 왜 개설하고 이 강좌가 왜 필요한지 목적이나 이런 거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 수강 자격.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개설을 해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튜브를 하시려면
컴퓨터에 대한 거를 많이 알아야 돼요. 스마트폰 연결하는 것도 척척할 줄 아셔야 되고 USB 메모리도 꽂아가지고 뭐 복사 뭐 이런 것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런데 자 USB 메모리 꽂아보세요 했더니 그게 뭐예요 하시는 분도 있고, 컴퓨터 어떻게 켜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알아서 키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가서 컴퓨터 키는 거 설명드리고 USB 메모리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다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업이 느려지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팀에 내려가서 사무실에 가서 이제 뭐 항의성 민원이 이제 막 이빨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수강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는 그런 것까지도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 로그인 하세요 했더니 로그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메일 계정을 모르는 거죠. 유튜브 계정을. 이런 것들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점 부분이 뭔지, 어떤 과정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자격증 과정인지 아닌지. 왜냐면 우리 교육기관들은 자격증 취득하는 거를 가지고 서울시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상급기관에 보고를 제출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 과정 한참 할 때는 1년에 한 240명 자격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이제 표창도 받고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우리 과정은 뭐 자격증 과정은 아니죠. 그렇죠? 강사 양성, 비대면 강사 양성 과정에 자격증은 없어요.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민간 자격으로. 뭐 전망, 이 자격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지라든지, 예. 그래서 어느 해당 기관으로 이제 이거를 발송해서 서류 전형 통과하시면 이제 뭐 면접 일정 전화 통화하시고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면접을 봐서 강사로 선발이 돼가지고 여러분하고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유튜브 채널 기획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유튜브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책자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요, 15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에 관한 수업 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아니에요. 교육은 영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학교에 관한 교육이 교육 카테고리고, 저는 과학기술 해놨는데 먹방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첫날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나는 좋아하는데 남들은 좋아하지를 않아. 그러면 안 돼요. 남들도 좋아하는데 내가 그걸 굉장히 잘해. 그러면 유튜브로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정보력도 전달할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1년에 하루에 뭐 일주일에 몇 번을 업로드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내가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할 건지, 아니면 뭐 녹화를 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주요 콘텐츠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은 살펴봐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듯이 그 복습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수업을 하나 했어요. ITQ 자격증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한 자료를 이제 화면으로 영상 편집해서 이제 올려놓고 또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드려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일이죠. 저는 그게 강의하는 사람의 일과 중에 하나인데 뭐 채팅하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채팅이 가능하죠.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줌 화면에 채팅창이 있으니까 눌러서 채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채팅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파일도 첨부해서 보내고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유희 선생님하고 이정민 선생님하고 혹시 과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이 창에다가 전달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다이렉트로 아니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저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보내시면 저만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파일 전송하는 거라든지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는요. 보내시는 거는 뭐 찾아보기 눌러서 하시면 되고 받은 거 있으면 클릭해서 저장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 놓으실 수가 있고요. 예.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직업훈련 교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직업전문학교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교육을 강의하는 사람들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고 하는데 이 직업훈련 교사들은 1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몇 시간 이상의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16시간의 보수교육을 참여했고요. 근데 보수교육 참여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PC로만 접속을 해서 수업을 참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수업은야 뭐 스마트폰으로 참여를 하시던 PC로 참여를 하시던 간에 상관없이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주변 소리라든지 자유롭게 발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도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PC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연결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발언하시기가 어렵죠. 직장 내에서 만약에 참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편리성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화면 구성이 좀 달라서 스마트폰은요. PC랑 화면 구성이 달라서 좀 복잡해요. 보니까는. 저도 해보니까는. PC에서는 칵 눌러가지고 뭐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작업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화면 자체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 화면 공유하는 건 뭐 어렵진 않겠죠.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공유해서 여러분들 과제를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발표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제가 대신 상황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발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발표하시면 되고요. 화면 중간에 보시면 화면 공유라는 항목이 있어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다른 화면인데요. 이게 화면 공유 창이에요. 화면을 공유하면 이런 창이 하나 더 뜹니다. 줌 화면에. 그런데 이제 요게 음소거 누르면 이제 뭐 마이크 소리가 안 나가는 거고 음소거 누르면 소리가 전송이 안 되겠죠? 비디오 중계 누르면 제 영상에 얼굴이 안 나가고 당연히 제가 지정한 제 사진이 들어가겠고요. 보안을 눌러가지고 사진을 숨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가자 중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거를 하는 사람 같으면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퇴죠, 강퇴. 강퇴당한 사람은 다시 입장을 못 해요. 예. 참가자를 누르면 참가자 이름이 화면에 뜨고요. 몇 사람이 참가를 하고 있는지가 뜨고요. 채팅창을 누르면 채팅창이 열리고 닫혀지겠죠. 예, 공유 중지를 누르면 공유가 안 되니까 안 되겠죠. 이제 공유를 다시 화면 밑에 보시면 화면 공유라고 있는데 이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요런 창이 떴어요. 소리 공유를 할 거냐, 비디오 클립에 최적화할 거냐라는 게 밑에 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공유해 주시려면 소리 공유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소리가 음악 소리가 들어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의 그 해상도나 화질에 따라서 소리가 간혹 안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비디오 클립에 최적화라고 하는 걸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리가 잘 들려요. 이때 소리 공유 옆에 있는 펼치 목록 누르시면 스테레오로 공유할 건지 모노로 공유할 건지 스테레오로 공유를 해야 양쪽 스피커 왼쪽 오른쪽이 쿵짝쿵짝거리고 좋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공유라고 하는 옆에 올라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저만 가능한 건데요. 저는 호스트니까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이 제가 두 명으로 나와 있고 우리 이제 센터에 담당자 선생님도 지금 참여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이 한 명씩 공유를 해서 발표를 하게 할 거냐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본인의 화면을 공유해서 동시에 사용하게 할 거냐 하는 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공유할 수 있게끔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A라는 분 공유해서 발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본인에 있는 화면 공유 눌러서 발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잠깐 공유를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주석 달기라는 걸 누르시면은 위에 이제 이렇게 뜹니다. 주석 달기가 뜨는데 이때 그리기라는 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에다 뭐 낙서도 가능해요. 화면에 낙서도 가능하고요. 글자를 쓸 수도 있고요.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 화면에 낙서한 거를 지울 수도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지우개 기능도 있고요. 원격 제어라고 해서 뭔가를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하는 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상대편이 선생님 파워포인트에 있는 어떤 기능을 찾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하면 제가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화면을 제가 보면서 작업이 가능해요. 이거는 당연히 상대편이 허락을 해야만이 가능해요. 이거는 화면 공유 원격 제어 눌러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고 당사자가 허락을 하는 승인을 해줘야만이 화면에 뜨는데 원격 제어 요청을 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중에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중지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엉뚱한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 공유해드린 이 PDF 파일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원격 제어란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대편의 어느 화면을 제가 선택을 하면은 상대편이 당사자가 원격 제어 요청을 제가 누르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뜨죠. 아무개가 원격 제어를 요청했는데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해서 승인을 해 주셔야만이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는 중에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 정지를 걸어볼 수 있어요. 예.
가상 배경 사용이나 이런 거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줌 화면 하단에 밑에 보시면 왼쪽에 두 번째가 비디오 화면인데 거기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가상 배경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가상 배경 선택하는 화면이 있는데 이때 가상 배경을 흐리게 작업할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배경 그림이 있는 거로 선택할 거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우리 집 컴퓨터가 느려 성능이 요즘 최신형 컴퓨터가 아니라 오래전에 구매한 컴퓨터야. 그런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픽 처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가상 배경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컴퓨터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면은 컴퓨터가 부담을 느껴서 일 처리가 안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댁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 통신망이 최신 통신망이냐 아니면 오래전에 사용하는 통신망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작업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가상 배경을 튀어놓고 막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제 컴퓨터 창에 떠요. 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될 수 있습니다. 라 때문에, 예, 그런 창이 뜨기도 하거든요. 예. 그 최유희 선생님은 아랫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큰일이네. 그러면 참여하시는 데까지 참여해 보시고 안 되시면 회실하시고 어차피 제가 이제 수업 자료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로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제 출석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화면 캡처를 해서 보고서로 제출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는요. 기다려 보세요. (5월 10일) 지금 10시 32분 수업 캡처를 하나 보고서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캡처했고요. 혹시나 급한 일이 생기시거나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메시지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가상 배경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좀 참여하는 분이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 그러면 제 가상 배경 화면을 저를 제외한 나머지 99분한테 99명한테 전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컴퓨터가 한 10년 됐어. 그래서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통신망도 최신 뭐 기가 인터넷도 아닌 옛날 통신망이야. 그러면 99분한테 통신으로 전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버거워져요. 당연히 버거워집니다. 그러면 컴퓨터 창에 떠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가상 배경이 불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떠요. 그럴 때는 가상 배경을 굳이 사용하지 마시고 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컴퓨터 고장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편해 하겠죠. 제가요 여러분들 화이트보드 한번 해볼 테니까는요 화면 공유상에요 화이트보드라고 있어요. 화이트보드를 제가 공유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 책장이 뜹니다. 하얀 책장이 뜨고요. 여기에 그리기, 스탬프에 가면 뭐 하트도 있어요. 이렇게 콩콩. 그 다음에 별표도 있고요. 별표. 그리기로 가시면 네모도 그릴 수가 있고요. 원도 그릴 수가 있고요. 글자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제 화면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색깔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지우개를 이용해서 제가 낙서한 거를 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이도현님 폰에서 도형을 하나 그려주셨네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잠깐만 보여드리고 입니다. 다시 교환을 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파일로 회의를 기록하는 거는요, 여러분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지금 줌 회의는 제 아이디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제가 호스트거든요. 저만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화면을 녹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녹화 요청을 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승인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녹화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어차피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 공개해 드리기 때문에 굳이 뭐 걱정은 안 하시는데 지난 수업 내용이 영상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줌에서 수업하는 내용이 줌에서 제가 어느 거를 공유를 걸고 했던 화면이 따로 있고 OBS라는 프로그램상에서 녹화한 내용이 해서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불편함은 생기는데 하나의 파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깜빡하는 바람에 분리가 됐었어요. 다시 좀 볼게요. 아까 그 화이트보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약도라든지 이런 것도 막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고 저런 것도 여기 지금 회의 장소 약도 해가지고 홍대 사거리 상수역에서 뭐 상상마당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이렇게 서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예. 동영상 파일로 회의를 기록하는데 예, 제 화면에는 상단에 기록 중이라고 떠요. 제 화면 상단에는 예, 기록 중이라고 뜹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기록을 잠깐 멈출 수도 있고 중지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저는 안 하고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지금 기록 중이라고 이렇게 뜨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자동으로 기록되게끔 해놨어요. 제가 여기 있는 오른쪽에 가서 기록 버튼을 눌러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줌을 실행해서 회의를 개설해서 참여를 하는 순간 자동으로 기록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회의가 종료가 되면은 이게 이제 mp4 파일로 변환이 돼서 자동으로 특정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채팅 대화 나눴던 이야기들도 다 저장이 되고요. 이제 제가 말했던 오디오만 따로 저장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목소리가 따로 또 저장이 되고 그래요. 종류별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요렇게.
회의가 종료가 되면은 이게 이제 MP4 파일로 컨버팅을 하는데 중간에 나는 변환을 안 하겠다 그러면 스톱 버튼을 누르면 되겠지만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고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컴퓨터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예. 2020년 4월 23일 날 회의가 했던 줌을 회의를 했던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저장이 되고 대화 나눈 것도 따로 저장이 되고 다 별별 종류별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실습을 안 한 게 지금 소회의실이에요. 소회의실. 그룹을 조모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학생이 100명이다 그러면 10명씩 10팀을 나눠서 별도로 소회의실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발표할 내용을 선정을 해서 교장한테 발표를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이던 선생님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문자가 왔는데 우리 단톡방하고 제 자료실은 제 홈페이지 주소거든요. 이따가 수업이 끝나는 대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PDF 파일, 강의 계획서하고 유튜브 채널 계획서. 지금 PDF 파일은 제가 지금 교환본 보여드리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따로 정리를 해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여자가 200명이다 그러면 10개조로 나눌 건지 20개조로 나눌 건지 소회의실을 개설할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할당을 할 건지 수동으로 할당을 할 건지도 정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2명씩 5조를 만들 건지 3명씩 만들어서 할 건지 5명씩 만들 건지. 그러면 자동으로 할당을 하면 알아서 인원이 배정이 되고요. 이 소회의실의 이름도 뭐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식으로 고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임을 갖고 발표 주제를 선정을 해서 조장이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저도 많이 해봤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나름 정리하셔가지고 오늘 발표할 과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김경희 선생님은 보내주신 걸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도현님 보내주신 거 제가 받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못 받았어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화면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의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도 제가 단톡방에 올려놔 드리겠지만은 이런 거예요. 내용을 정하세요. 주제가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동영상 촬영하는 거를 가지고 교환을 구성하겠다 그러면 내용은 동영상 촬영이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지. 촬영하고 나서 편집할 건데 촬영하기 전에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설정할 게 있는지 그 설정하는 거를 먼저 하고 촬영할 때 그냥 손으로 들고 촬영할 건지 아니면 거치대를 이용해서 촬영할 건지
이때 그냥 무작정만 촬영할 건지 아니면 어떤 컨셉을 정해서 촬영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화면을 하나씩 화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하고 요렇게 해서 촬영하고 나면 영상이 요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하고 클로징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지고 교환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려면 이제 자료 조사도 해야 되겠죠. 주제가 얼마나 아까 우리 교환 만드는 거 제가 과제로 내드렸던 것 중에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교육 주제가 뭔지. 예. 근데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촬영하기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화면을 캡처해서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출판물을 가지고 작업하기도 하는데 출판물은 무작정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락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주인 몰래 미운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작업을 해가지고 근데 이걸 만드실 때 파워포인트 직접 작업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연습장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먼저 하세요. 스케치 작업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씩 메꿔 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파워포인트 옮겨 적으시는 거죠. 예. 제가 좀 이거 보여드리는 것도 여러분한테 다 담아 드릴 거고요. 그 순서 정할 때도요. 언어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라고 하는데 마인드맵을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귀찮고 어렵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력 있잖아요. 달력 안 쓰는 거 진한 달력 하나 북 뜯어가지고 뒷면에다가 연필이나 뭐 색깔이 들어있는 필기독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돼요. 예. 마인드맵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마인드맵을 검색을 해보면요 마인드맵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분은 본인에 대한 마인드맵을 하는데 나는 가족이 누가 있고 나의 가치는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그리셨나 봐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 자녀는 1998년생과 2002년생 둘이 있고 그 중에 첫째 자녀는 그림 그리는 거, 무용, 노래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KBS 누가 잘하나에 가서 금상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레고를 좋아하는 것 같고 게으르대요. 평화주의자고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네요. 이분의 일은 PHP, 리눅스, 야후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에 일을 갖고 계신가 봐요.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건 이야기 잘하고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책 쓰는 거 좋아하고 SNS는 블로그, 플리커, 트위터, 취미는 사진 찍기 하고 여행, 레고 이런 게 취미래요. 이거를 이렇게 예. 아내에 대한 이야기 보니까 왕비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기 재미난 글이 써 있네요. 왕비래요 왕비 자기는 머슴이래요. 네. 아내분의 취미는 여행, 독서, 글쓰기래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있네요. 이거는 이제 안철수 씨에 대한 마인드맵을 해놓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은요 기술사 공부하는데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기술사 공부를 하니까는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공부한 마인드맵 자료를 공개를 했대요. 여기 정보관리 기술사 해가지고 본인이 공부한 정보관리 기술사
마인드맵을 작업을 하신 거래요. 그래서 후배들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서 합격에 도움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마인드맵 강의를 하러 다니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별의별 사례가 많아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건데, 뭐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이건 전 잘 모르겠고, 여러분이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또 마인드맵을 공부하려면 그것도 짜증스럽겠지만서도, 그림들이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 그 댕댕이 예쁜 강아지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직접 강아지를 섭외해서 찍을 수도 있지만, 에, 누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이제 얻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파워포인트를 또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모르시는 분은 이 자체가 이제 힘든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퀴즈도 만들 수 있어요. 퀴즈. 얘는 뭐 할까? 소화기 손잡이 같은데? 소화기 손잡이인데, 이거는 소방차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웹캠 그림 같아요. 로지텍 웹캠이고, 이건 줌, 이건 구글인 것 같고, 넷플릭스, 이거는 익스피디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게임 같은 거를 해보면 모르겠어요.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맞추려고 애를 써보니까 서로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어떤 그게 좀 약간 장벽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코로나가 답이 될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 뭐, 스트레스, 뭐, 온라인 강의, 이런 거를 이제 만드게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작업이 가능하겠죠. OX 문제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거는 아닌데 많이 노력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52분이거든요. 52분이니까 10시 5분까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까 그 과제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작성하시면서 가능하시면 작성해서 한번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든지 해주세요. 그리고 11시 5분 되면은 작업 순서 준비되신 순서대로 이제 한 10분 정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씩 화면 공유해 가시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 기본안 한번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김경희 선생님 먼저 하실래요?
미어킴 선생님 한번 화면 공유해서 지하철로 이동 중이시라고 하네요. 예, 예, 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도현 선생님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은요. 음, 우리 김경희 선생님이 지금 이제 뭐 미팅 끝나고 이동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에서 이동 중에 공유해서 설명도 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테니까는 이도현 선생님이 또 유튜브 채널 기획 제출해 주신 거 있으니까는 그거를 가지고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이도현 선생님 공유된 화면 보이십니까? 제가 화면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 기획서를 작성하셨는데요. 마이크 키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생님 채널 기획서는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다른 선생님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홍천동 이 선생의 일상다반사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건지 운영을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채널 소개는 다양한 글쓰기 강의를 하시겠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 종교적인 내용이 이제 가미가 되는 거예요. 내용은 재미는 중간 정도래요. 정보는 레벨이 상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초중 고등학생들이 예상 독자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정보는 아무래도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래도 좀 정보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업로드를 하실 건데 직접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화면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문자로 직접 촬영을 하셔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신대요. 지금 밑에 거를 잠깐 보면은요. 대상별로 나눠서 초등학생, 저학년, 장르별 글쓰기, 고학년 주장하는 글쓰기, 중고등학생들 이제 논술 기초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어주기, 성경을 읽어주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가면 주일학교라고 있잖아요. 초중고 이제 주일학교가 있는데 주일학교 간사 선생님들이 성경 읽어주고 이제 전도사님 계시니까는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날에 따라서 설교도 도와주시고 하시겠지만은 글 쓰는 과정은 공부를 안 가르치잖아요. 일반 교회에선. 근데 이제 봉천동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글쓰기 종교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글 쓰고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 촬영을 해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가대 지휘자를 했어요. 지휘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시점에 유튜브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겠지만 유튜브는 이제 나중에 나온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아카펠라 중창을 했었고요. 대학 교수님한테 이제 성악을 공부하면서 음대를 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콩쿨에 나가서 이제 대상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93년도에는 이제 세종문화관 대강당에서 공연도 했었고요. 저 혼자 공연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속한 합창단이라든지 팀에서 공연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솔로로 이제 찬송도 부르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음악 생활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지휘 공부는 따로 했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작곡하는 공부도 해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뭐 봉천동 이 선생님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실력이겠지만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점에 기독교가 좀 많이 욕을 먹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전파력이 강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좋은 이야기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직접 촬영을 어떻게 하실지는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를 이제 촬영을 해서 그거를 같이 뭐 공유하는 건 가능할 텐데 글쓰기 하는 방법을 어떻게 촬영을 할지 특히 그 중고등학교 논술에 관한 거는 이론적인 게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이론적인 거. 그 이론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나 메모를 한다면 논술 수업을 직접 촬영하는 거하고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화면 녹화는 파워포인트로 교환을 작성을 해서 이거를 PDF 파일로 변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JPG, PNG 이미지 파일로 변환을 하든지 간에 어떤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이거를 보면서 학습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선생님이 육성이 담긴 거를 가지고 이제 첨삭지도 하는 과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글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첨삭지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독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구독자들이 논술 글쓰기 파일을
어, 업로드해서 한 내용을 직접 이제 첨삭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그런 거 이제 먹방 같은 거 하면은 실시간 채팅창에 뭐랑 같이 먹어주세요. 맛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를 요청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는. 그러면 뭐랑 직접 먹으면서 식감이 어떻고 느낌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구독자들이 본인의 논술 글쓰기 한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뭐 전자우편을 통해서 받으셔가지고 그 이제 원고를 이제 아래 한글이든 뭐로 된 거를 이제 보면서 화면을 녹화할 수도 있고요. 화면을 녹화할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런 거를 카메라로 이제 촬영하면서 첨삭지도 하실 수도 있겠죠. 인쇄물로 인쇄를 해서 빨간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논술 공부는 그 대학 입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기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료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구독자들의 논술 글쓰기를 첨삭기도를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해주시는 거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때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기가 얻어지면은 이제 이런 관련된 기관들, 학원들이나 교육기관들에서도 석사 논문을 위한 논문 쓰기도 하려고 해요. 아, 석사 논문 쓰는 방법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석사 논문 쓰는 방법? 학위 논문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거를 직접 지도를 하신다 그러면 나름 인기가 올라갔을 때는 꽤 굉장한 파급력을 줄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쪽 분야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닐 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기가 상승이 되면은 교육기관에 어, 러브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러브콜을 받아서 유튜브도 그대로 운영을 하시고 이런 첨삭 지도나 이런 것도 직접 유료로 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좋죠. 우리 다른 선생님은 준비하신 게 있나요? 지금 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지는 않죠? 공천동 이선생이라는 걸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니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공천동 차로 숲길 맛집 투어 뭐 이런 것만 나오고 낙성대 뭐 이런 것만 나오지 직접적으로 공천동 이선생이라는 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김경희 선생님, 미호킴 선생님이 지금 이동 중이라서 어, 발표하시기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과제 제출하신 걸 제가 공개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 예, 과제 제출하신 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우리 김경희 선생님은요 반려동물에 대한 미용사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과정으로 하루에 3시간씩 3개월 과정으로 한 15명 정도로
적정 인원을 보셨고 최대 가능 인원을 24명까지. 근데 이거는 미용사니까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기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는 동물 연습 털 종류가 세 종류가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있네요. 강아지 마네킹도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위, 클리퍼, 앞치마, 박스 테이프, 슬리커, 브러쉬, 콤.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 교육도 해야 되고 이제 미용사니까 실습을 해야 되겠죠. 가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연습털을 이용해서 강아지 털 커팅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가위커 후구 실습, 전구 실습, 중구 실습.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얼굴, 꼬리, 예. 간혹 보면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이 이렇게 미용실이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하는 영상들은 간혹은 봐요. 유튜브 상에서. 보는데 전혀 모르는 분야니까는 제가 뭐 말 한마디를 섞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칠판이 필요하고요. 이론적으로 또 판서도 하셔야 되니까. 예. 우리 지금 남부센터에서 강의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여러분한테 자료를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50플러스)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이라는 사이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2022년 1학기 정규과정 수강생 모집이 있고 강사 모집이 있네. 하반기 링크도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제출 서류는 강의 계획서, 강사 프로필,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 강의 경력 3년 이하로 개인 및 단체,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 강좌당 4번 이상, 강사료가 회당 5만원 책정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2시간이면 5만원이니까 시간당 2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금천 플러스에서 유튜브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중간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유튜브 관련된 거에 자문을 제가 하고 있어요. 5월 22일까지 접수한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분야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첨부 파일을 보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돼요. 6월 9일날 이제 최종 발표가 나면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강의 일정을 협의하신다 그러네. 연락을 해서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일정이 잡히면 센터에서 홍보 문구 다 만들어서요. 자, 강의도 다 합니다. 이제 대면 강의 하는 거죠. 이거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강의. 이런 것도 해요. 디지털 드로잉 입문. 태블릿이나 PC로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배워보고 싶어요. 저도요. 미술대학 서양화 전공하신 선생님이 강의하신다고 나오네요. 우쿨렐레라든지 칵테일 과정 이런 것도 있고요. 여행과 펜 드로잉 과정도 있고 우쿨렐레 과정도 있네요. 악기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전 악기를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예전에 그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때는 이제 기타를 치고 나가서 했는데, 음, 수준급이 아니라 그냥 띵까띵까 하는 정도로만 우쿨렐레 이거 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배우셔가지고요,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제법 있어요. 배우셔가지고. 예,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강의 계획서는 제가 감히 잠깐 꺼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쉬운 게 있다거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바위컷 후구 실습, 전구 실습, 중구 실습 이런 거 나오면은 강아지 이제 이렇게 미용사니까 미용하는 거니까 이제 그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결과물들. 업소룩한 아이를 요렇게 커팅하니까 요렇게 예뻐졌어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결과물 사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펌 같은 거 있죠. 사람 펌 하듯이 댕댕이들도 펌을 하고 염색을 하던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서 나가보면은 저게 인형인지 강아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시겠죠. 여기에는 일정이 적혀 있지 않은데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런 과정도 좀 개설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 다음 강의를 우리가 이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황호정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 출판계 통해서 지금 오랫동안 종사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이 출판하는 거, 개인 출판하는 강의 같은 것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개인 출판. 예, 저도 지금 전자출판에 관한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어, 메타버스,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게 메타버스인데, 그 메타버스에 관한 거를 가지고 교환을 만들었던 거를 가지고 전자책을 만들려고 준비는 해놨는데, 표지나 이런 거를 아직 디자인을 못 해가지고 주춤하고 있어요. 다른 교수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그 방송국에 있는 작가 하셨던 분이 이제 출판사를, 개인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전자출판을 또 공부를, 또 교육을 하셔가지고 가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친정 엄마한테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음식을 만들거나 뜨개질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친정 엄마와의 교감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갖고 뭐 수필도 있고 뭐 시집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많이 팔리는 분들은 소일거리로 하시는 거지만 매달 이제 그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도는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자출판에 관련된 교육도 많이 이제 다녀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글 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하는 거. 그런 교육들도 현재 많이들 운영을 하세요. 기관들이.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인 출판, 전자출판에 관한 거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 쉽게 출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온라인에서도 강의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많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해보고는 싶어요. 해보고는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환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 교환을 가지고 전자출판으로 만드는 거는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어차피 컴퓨터로 파일을 만든 거니까 전자출판은 어렵지 않은데,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주춤하는 거죠. 이런 거를 도와줄 분이 있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애견 미용에 관련된 것들도 카트 사진을 찍어서 그거로 책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논술 수업에 관련 것들도 책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아무래도 저보다는 뭐 엄청난 경력자고 뭐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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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성 평생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제 서울특별시에 여성 발전센터가 있어요. 동, 서, 남, 북, 중부에서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인력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여성 인력개발센터라고 지자체마다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뭐 서초 여성 인력개발센터, 강서 여성 인력개발센터. 그 다음에 이제 마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마포는 없고 용산 여성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은평 여성 인력개발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만 참여하는 장애인 여성 인력개발센터라든지 그런 데가 있고 뭐 여성 경력 이음센터라든지 여성 경력 이음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서울시 50 플러스 센터 50 플러스 센터 이런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 가시면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내가 필요한 교육을 참여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강사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에 비해서 경력 개발이나 이런 게 좀 아무리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경력 단절,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경력 단절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를 하나 하실래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여성 평생 교육기관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데도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 이런 이제 링크들을 다 걸어놨어요. 하나 보여드리면 제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오시면은 여기에 여성능력개발원이라든지 50 플러스 재단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그런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 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필요한 데를 다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훈련개발교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료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인데 이런 무료 교육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건 사실 금지시 되어 있는데 이건 다 무료 교육이니까. 근데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기술교육대학교 천안에 있는 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직업훈련교사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예, 직업훈련교사 된 지는 꽤 됐는데 한 달에 8시간씩 20니까는 160시간의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해야만이 이제 노동부에 또 심사를 통해서 훈련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훈련교사 자격이 8개가 있습니다. 영상 편집, 정보 처리 관련된 거, 디자인에 관련된 거, 사무직종에 관련된 거를 자격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교육을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교육을 받고도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교육 수료했고요. 과목 이수했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직업윤리라든지 그래서 수료했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도 제 홈페이지 오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참여하시면 돈 내는 거 아니니까는요.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있으니까는 교육도 참여해 보시고, 예, 여러분들도 직접 강사로 참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홈페이지 같이 제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걸 질문하셨는데요. 홈페이지 제작은요,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프랜카드 같은 게 걸려 있어요. 무료로 홈페이지 제작합니다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뭐 1년치 제작비하고 관리비에서 뭐 얼마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근데 쉽게 말해서 먹튀 하는 데가 좀 있어요. 먹튀.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과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면서 제 홈페이지가 제가 직접 제작한 겁니다만, 요거 말고 네이버에 가시면은요, 네이버 가시면 뭐가 있냐면 무료 홈페이지 만드는 기능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이게 제 무료 홈페이지인데요. 어떻게 만드냐면 네이버에 가면 모두 앳이라고 있어요. 모두 앳. 네이버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네이버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더보기 가보시면 모두라고 있어요. 모두 1인당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홈페이지를 가시면 설명서도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면 반찬 가게를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매뉴얼도 이 안에 다 제공해주고 있으니까는. 저도 지금 홈페이지, 무료 홈페이지를 3개를 만들어 놓고 쓰고 있거든요. 하나, 둘, 세 가지 만들고 있는데, 예,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보이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제 이제 해마다 이제 사자성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작년 거, 재작년 거, 그 전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별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소개라든지, 제가 취득한 자격증, 70 몇 개 되는 것도 이렇게 소개를 해 놓은 게 있고요. 제가 이제 상 받은 거라든지, 제가 트위터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이걸 클릭하면 페이스북으로 링크가 걸리게끔 링크 거는 것도 다 돼 있고요. 제 강의하는 거. 센터마다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센터에서는 어떤 강의를 하는지, 복고센터는 어떤 강의를 하는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링크를 다 걸어 놨어요. 남보센터는 현재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지, 예전에 했던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센터 소개, 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 센터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쭉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무료 강의도 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저런 거라든지. 강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연락 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요, 한 이틀만 공부하시고 만들면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돈 내고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서버 사용료도 들어가야 되고, 도메인 사용료도 들어가야 되고, 이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재미 붙이시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컴퓨터 생활한 지 40년째인데 자격증이 70개면 많은 건 아니죠. 컴퓨터는 관련된 자격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따게 돼요. 따지 말래도 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취득해 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강의를 한다거나 뭐를 할 때, 뭐 멘토링 사업 같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여성발전센터에서. 내가 멘토 역할 하려면 뭔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격증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학위도 필요하겠지만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런 자격증 공부도 많이 하셔서 자격증 많이 취득해 놓으시고요. 또 저 홈페이지에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런 이제 자격증 강좌에 관련된 영상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제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벌써 말씀 안 하시면은 오늘은 이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 수업을 좀 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서요. 스마트폰을 한번 켜보실래요? 스마트폰을 켜보셔가지고 제 화면을 한번 열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플레이스토어 가보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이프랜드라고 검색해 보실래요? 이프랜드 IFLAND 이프랜드 그래서 검색이 돼서 이프랜드라고 이프자가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프랜드라는 걸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에 안 나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이프랜드나 이것이 지원이 되지 않는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메타버스에 관한 거를 설명드릴 건데요. 메타버스 교환과 이거는 미리 제가 올려놔 드릴 거예요. 단톡방에 올려놔 드릴 테고요. 뭐 영상 편집이나 영상 촬영에 관련된 교환도 다 올려놔 드릴 테니까는 미리 보시고 하면 되고요. 음, 그 이프랜드라는 게 있고 제페토라는 게 있습니다. 이프랜드하고 제페토가 있는데 여기다 메모해 드릴까요? 이프랜드 그다음에 제페토 두 가지를 검색해서 설치해 보세요. 네, 설치만 해 놓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요. 오늘 제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조금 한 뭐 2, 30분이라도 연장해서 메타버스가 조금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감안해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에 있는 모두 애시라는 사이트 이거는 이제 서버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서버에서 우리가 세팅하는 거라서 네이버에 있는 검색하는 것보다 조금 동작이 느려요. 모두엣이라는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프로그램이 늦게 작동되는 건 있는데요. 음, 한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니까는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해 보세요.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굴들을 안 보여주셔서 제가 얼굴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화장실 비웠나? 화장실 수연이 나왔어?